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21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에서요. 이제 5강의 과제로 우리가 풀어볼게 2020 민경채입니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이 강좌에서는 마지막으로 풀어보는 문제가 되실 건데요.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했던 거, 여태 동안 경험을 해서 쌓여왔던 것이 잘 구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의 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해, 읽기의 차원과 그다음에 판단, 결정의 차원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운영의 차원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었는데 얘네들 사이에 전환이 잘 이루어졌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정보, 정리해야 하는 정보, 그리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버려야 하는 정보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였죠. 언제 기억이 잘 안 되냐? 이제 높은 밀도의 정보,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정보일 때, 그리고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 이때는 우리가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정리의 힘을 좀 더 빌려야 되고요. 메모의 힘을 좀 빌리는 것도 좀 중요했었습니다. 발췌독을 언제 시도할 것이냐? 발췌독을 시도할 만한 문제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었죠. 시도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 이거는 발췌독으로만 풀어야 해라고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빨리 안 되겠네 하고 빨리 전환하는 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연습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020 민경채 문제는요, 그 당시 이제 실제 학생들의 반응이 자료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언어고, 그 다음이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반응이 나왔던 문제예요. 학생들마다 좀 편차도 조금 컸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지문이 길어서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근데 어떤 학생은 있잖아. 지문은 길지만 내용 파악은 쉬웠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 되고 싶으세요? 맞아요. 지문은 길지만 내용 파악은 쉬웠어 라는 반응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 파트, 여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지문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막힘없이 쑥쑥쑥쑥 계속 질주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020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걸 여기저기서 좀 미리 접해봤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1번부터 10번까지는 쾌속 질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제 희망이고요. 그다음 아마 지금 보시면 1번이랑 2번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지금 길이 차이가 좀 날 거야. 그죠? 맞아요. 길이 차이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 차이도 좀 나긴 합니다. 근데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여기까지, 그다음 5번 여기까지 이제 한번 놓고 보면요. 실제로 지금 지문의 길이는 3번, 4번, 5번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5번이 가장 쉬웠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여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전체적으로는 좀 정보의 밀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의 밀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렵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의 밀도가 높더라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정리를 잘하면서 읽으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요 네 가지는 우리 7급 합격해야 되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는 틀리지 않고 모두 다 맞히실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거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같이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요번 회차에서는 풀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 2번이랑 3번 두 개만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이해하는 차원과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보의 밀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어. 여기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선지에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게 아니라 자, 지문을 정보를 이해하는 나와 정보를 이해하는 나를 이해하는 나 이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게 같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일단락을 읽었어요. 자, 유향수라는 기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향안에 이름이 오르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아, 구나. 그럼 이제 자, 일단락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혜택. 혜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임록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맞아요. 향안에 이름이 오를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격이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지역 출신이어야 하고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사명이라는 조건을 거두어들이는 유향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 그래서 이제 자격이 있었고 자격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점점 완화되었어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자, 봐봐. 지금 여기에는 변화된 조건, 완화된 조건에 관한 언급이 있죠. 거두어들이는 유향소가 드러났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서울이나 상민과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향안에 입력될 수 없었고 이 규정이 사라진 적도 없었다. 뭐죠? 맞아요. 여기서는 지금 변화된 사라진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지금 유지된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혜택이고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데 조건 중에서 변화된 조건과 유지된 조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뭐 하셔야 돼요? 그쵸? 계속 정리, 판단을 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이 연습이 제대로 된 친구들이 그렇죠. 지문은 길지만 내용 파악은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 1번 한번 선지 보실래요? 향안에 입력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유향소의 별감이나 좌수를 뽑는데 참여할 수 있었다. 뭐죠? 혜택이네. 그죠? 혜택 정보가 어디 있었지? 1단락에. 1단락의 내용을 한번 봤더니, 맞네. 그죠? 그래, 정답은 1번. 여기에서 정답에 확신을 가지시고 나머지를 읽지 않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나머지 2, 3, 4, 5를 그냥 읽다 보면은 이제 봐봐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정보들이 생기고, 그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내 주관이나 선입견이 내 의미 없는 추론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답을 고르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의 밀도가 높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특히 3번 문제에서 정보를 정리를 할 때는 정보의 계열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열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다룬 경장, 논장, 그리고 율장, 그리고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돼 있죠? 봐봐. 처음 대장경 간행에 돌입한 것은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현종 때고요. 그래서 이거를 초조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일단락을 읽으면서 정보의 계열화가 일어났어요. 하나의 정보로 묶는 거죠. 처음 간행, 거란 침입 현종, 초조 대장경. 자, 그 다음이에요. 몽골이 침략해 들어오자 다시 대장경 제작 사업에 들어갔고요.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무를 베어서 경판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팔면대장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인쇄용 경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요. 16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1단락보다 2단락에 밑줄을 조금 더 많이 그었죠. 1단락에는 없었던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정보죠? 경판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경판에 대한 정보 말고요. 그 대장경의 이름이나 대장경을 제작한 시기 정보는 1단락, 2단락이 동일하게 나와요. 자, 3단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2단락에는 1단락에 없는 경판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3단락을 보시면 이 경판을 받아서 인쇄술이 발달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불국사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목판으로 찍어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거래요. 그 다음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술도 발달을 했는데요. 이게 몽골의 1차 고려 침략 상정 고급 예문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보이세요? 네, 가장 오래되었다. 똑같죠? 음흠, 음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요. 목판이냐, 금속이냐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이게 지금 경판에 관한 게, 자, 요리 목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무를 베어서 경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서로 다른 구간. 지금 2단락이랑 3단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간에서의 동일한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맞아요. 구간이 다르다라는 인식보다는 같은 말이 반복됐어 라고 하는 거를 더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정보 정리를 할 때는 구간 인식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제조대장경의 제작이 완료되기 전 금속활자로 상종 고금한 예문을 발간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돼 있어요. 자, 1번 선지를 보면 딱 어떤 느낌이야? 그렇죠. 지문에 나왔던 정보를 조합해서 만든 선지다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판단이 쉽지는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는 이게 컨디션이 좀 좋다 그러면 1번부터 판단을 해볼 수 있어. 네, 내가 지금 조금 피곤해.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왠지 귀찮아. 하기 싫어. 라는 느낌이 들면 1번을 빼고 2번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도 저는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3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라서 얘를 맨 마지막에 확인을 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략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1번 선지를 판단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1번 선지를 봐봐. 제조 대장 경판과 상종 고급 예문의 발간 시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조 대장경 어디 있었지? 2단락 언제요? 몽골. 그리고요. 금속활자는요? 금속활자 상종 고급 예문 이건데요. 이거는 뭐예요? 몽골의 1차 고려 침략이 시작된 해라고 나와 있죠. 아하, 그러니까는 제조 대장경이 완료되기 전에 금속활자로 상정 고급 예문을 발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여기 시기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쌤 여기서는 몽골이 침략해 들어오자고요. 여기는 1차 침략이 시작된 해인데요.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죠? 이거는 제조대장경은 16년 만에 완성했다 그랬어요. 상종 고급 예문은 이 해에 발간됐다고요. 따라서 제조대장경판의 제작이 완료되기 전 상종 고급 예문을 발간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빙고.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시험에서도요, 이렇게 정보를 조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많게는 3개,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5, 6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보를 조합해야 하는 선지구나 라고 생각을 빨리 전환시키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요, 헷갈릴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요? 맞아요. 부분일치. 부분일치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들도 왜 틀렸는지 한번 이게 나중에 시간만 두면은 천천히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6번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마 상대적으로 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쑥쑥 넘겨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7번이랑 8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이 7번은 그렇지 발췌독을 시도할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물었는데요. 사실 글의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가 지금 다 비슷한 식의 선지 구조로 선지가 나와서 선지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으나 선지도 그냥 잘 끊어 읽기, 여기서 이제 끊어 읽기 예시가 필요하죠. 늘 헷갈린다 싶으면 자세히 들어가시면 안 되고 헷갈리면 오히려 대충 읽으셔야 돼요. 뭐에 관한 얘기구나 크게 퉁퉁 찍어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는 제가 아까 풀어봤던 걸 제가 안 지웠네요. 자, 그냥 위에다가 바로 하죠, 뭐.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의외로 잘 틀려요. 의외로 잘 틀리는데 그 의외로 잘 틀리는 이유가 뭐냐? 정보 하나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보냐? 자, 지금 9번 문제를 이렇게 풀었죠. 9번 여기 읽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1단락을 이제 읽어보시면 1에서 3그룹의 개미들에 관한 얘기고요. 다리의 길이를 조절한대. 하나는 줄이고 느리고 하나는 그대로 뒀죠. 그리고 봤더니 줄인 그룹은 훨씬 못 미쳐서 멈췄고요. 느린 그룹은 지나서 멈췄고요. 그대로 둔 애들만 제대로 멈췄죠. 그럼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다리 길이 조절과 이 결과만 봐도 사실은 느낌이 와. 이 개미들은 걸음수를 계산해서 이거대로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사실 이미 알고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거 답 2번이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셔도 되겠으나 오히려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이제 4에서 6그룹을 읽었는데 보니까 똑같아. 다리 길이 조절했고요. 줄였고요. 느렸고요. 그대로 뒀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얘네들은 모두 제대로 멈췄어요. 띠로리 그룹별로 이동한 거리에 차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놓고 여기까지 읽으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을 만한 해석이 선지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맞아요. 단어 하나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미리. 얘네는 한 번 가게 한 다음에 다리 길이 조절을 했고요. 얘는 미리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다리 길이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한 거죠.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렇지. 걸음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가 맞히신 분들, 쉽게 맞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 문제를 이제 틀린 경우 같은 경우는 보세요. 분명히 1에서 3그룹과 4에서 6그룹의 차이가 뭐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 네,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선지로 바로 내려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차이가 없는데 내가 지문에서 놓친 정보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본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미리,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12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널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들 맞추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거 사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역에 관한 것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제 갑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신입 직원 가운데 일부니까 신입 직원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따르자면 결론적으로 학예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 낮 학예에 신입 직원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는 조금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전제와 결론의 형태가 똑같아. 그죠? 형태가 똑같고 뭐만 바뀌었어? 신입인 것도 똑같고 뭐만 바뀌었죠? 봉사가 낮 하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에 들어갈 거는 봉사를 하계로 바꿔주는 내용이어야겠죠? 따라서 기억에는 봉사는 낮 하계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찾았어. 이 내용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 기억해 보면요. 봉사는 낮하게다를 직접 표현한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뭘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등가 교환을 한번 시도해 본다는 거죠. 우리는 논리 규칙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등가 교환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조건 명제를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대우 명제로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단순 함축으로 바꾸는 거죠. 대우 명제로 바꾸면 뭐가 되지? 하계는 납봉사. 그죠? 단순 함축으로 바꾸면요. 아이고. 단순 함축으로 바꾸면 not 봉사 or not 하계 이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기억을 보시면 요 형태가 아니라 요 형태. 하계는 납봉사입니다. 하계는 납봉사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어떻게 볼까요? 하계연수 참여자 가운데는 봉사활동에 지원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니까 하계연수 참여자는 모두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랑 같은 맥락이죠? 맞아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커들이 그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대우명제로 바꿨어도 결론적으로는 대우명제였어도 그치 결론적으로는 조건명제의 형태인데요. 선지를 보면 조건명제가 아니라 뭐뭐한 가운데는 뭐뭐가 없습니다. 이 형태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표현의 일치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답이 안 보일 것이고 제가 이 기호는 번역이랑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의도를 이해한 사람, 의미를 이해한 사람 눈에는 1번이 답으로 쉽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서 답을 찾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12번 문제가 지금 이게 보면 최대 인원수를 물었어. 그쵸?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전문가가 8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기호로 풀어내시는 것도 가능해요. 2는 참석하지 않는다니까 not 2는 이제 확정이고 not 2에서 이제 대우명제로 이제 꼬리물기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봐도 답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도 답은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제가 말로 한번 생각을, 표현 그냥 말로, 판단, 사고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8명의 전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전부 다 조건명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조건명제가 아닌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2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케이, 2는 참석하지 않는다니까 7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아, 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나는 조금 생각이 깊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는 모두 참석하면 참석한다, 참석하면 참석한다, 참석하면 참석한다, 참석하면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하, 그렇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참석을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마지막만 참석하면 참석하지 않는다네. 근데 누가 참석하지 않는데요? F나 G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8명에서 2를 빼서 7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F나 G 가운데 한 사람을 뺐어. 한 사람을 뺐으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수니까 F나 G 중에 한 명을 빼면 되겠죠. 누군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 중에 한 명을 뺐어. F나 G 중에 한 명. 그러면은 6명. 그치? 아, 6명이야. 그지? 6명이다. 라고 내가 머리를 한번 썼어요. 그런데 또 틀렸죠. 자, 방금 이렇게 한 게 왜 틀렸을까요? 맞아요. 남은 조건들 중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 6명이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도출이 된 데에는요. 우리는 2가지 조건만 사용을 했어요. 나머지 조건들 중에 사용하지 않은 조건, 즉 나머지 조건들 중에 내가 낸 결론과 모순되는 결론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확정된 게 뭐죠? 2는 참석하지 않는다죠? 그 2는 참석하지 않는데 보면 참석한다라고 나온 2가 참석한다라고 한 거 어디 없나 찾아보는 거야. 그러네. 여기 나왔어요. D나 E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한다 그랬고요. C와 E는 참석한다 그랬거든요. E가 참석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2개인데 잠깐만 이거는 D나 E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참석한다니까 반드시 E가 참석한다는 뜻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거는 C와 E는 2사람도 참석한다니까
이는 반드시 참석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네. 그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F나 G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참석하면 E가 참석하게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잘못됐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F나 G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아. 무슨 얘기죠? F도 참석하지 않고 G도 참석하지 않아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다? 8, 7, 6, 5, 5명이네. 그지? 그래서 다 5명이다. 정답 3번. 이렇게 했는데 또 틀렸어. 아니, 왜? 내 뭐 잘못했죠? 맞아요. 뭘 잘못했냐면 F나 G 가운데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또 뭐 나 빠진 게 없나, 즉 FG라고 하는 새로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모순되는 게 없나를 봐야 돼. 그래 봤더니 F랑 G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F도 참석한다. 여기 나와 있네. 그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야? C와 D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C와 D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C가 안 오거나 D가 안 오거나 둘 다 안 오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안 오거나 둘 다 안 오거나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 인원수니까 이 중에 한 명만 안 오는 게 최대죠. 따라서 5명 중에 또 한 명이 안 온다고 쳐봐. 그럼 몇 명? 4명.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걸로는 해봐도 뭐 걸리는 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지금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말로 설명을 해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요거 머릿속으로 타다다다다닥 계산을 하면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호를 활용해서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호 꼬리물기를 이용해서 푸시든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그냥 속으로 생각해서 푸시든지, 중요한 건 맞아요. 놓친 정보 없고 마지막에 항상 새로 나온 결과와 모순되는 정보가 없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 그 태도만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13, 14번 이렇게 넘기고요. 근데 사실 13번, 14번 제가 좀 풀이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13번, 14번 다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정보를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가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고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정리한다는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만 알아. 그럼 절대 점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맞히셔야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발췌독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풀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제 적절한 걸 물었는데 빈칸이 지금 따라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따라서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내려온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따라서 다음에 보면 뒤에 내용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뒷부분을 요 단락 자체를 먼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법원에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응어리를 풀어주겠다는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은 이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라. 이렇게 확충하고 판례를 충실히 쌓아가면 민간형 ADR도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네모가 나오고 이 네모를 구체화시킨 게 혹은 네모의 이유를 설명한 게 뒷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왔어. 그래서 이거를 반영할 만한 선지가 있나라고 한번 읽어봤더니 이 뒷내용을 그대로 요약 정리한 게 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답 4번인가 보다라고 일단은 찍었고 그 다음에 패스 넘겼어요. 쌤 혹시 4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요건 이제 우리가 운영 전략상 일단 4번으로 잠정적 결정을 내려놓고 넘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끝까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턴이나 아니면 OMR 마킹을 할 때 시간이 남으면 그때 확인 사살 한번 해보시고 그때 시간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와서 허겁지겁 다른 거를 빨리 읽어보고 답을 결정하는 것보다 시간이 없으면 4번이야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고요. 아마 이제 7급 시험의 특성상 우리는 수정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물어봤는데, 이때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읽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게 사실은 그게 가장 정석이긴 하지. 그런데 좀 조금 빨리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빨리 풀고 싶으면 운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에 기대서 한번 이제 풀어본다고 하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봤어. 근데 납득은 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면 종교에 편입될 리가 없어. 그쵸? 사실은 종교도 이익을 이제 원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봤어요. 독특한 소시민적 종교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독특한 소시민적 종교 경향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제 읽어봐야 되겠고,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요것만 이제 가지고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근대에 형성된 프롤레타리아트는 종교에 우호적이며 관심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겼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니까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의 힘으로 특정 종교 이념을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느낌이 좀 왔어요.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트 위험에 처한 소시민은 좀 표교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느낌이 여기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관심이 많았다 그랬어.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종교 이념을 창출하지는 못했대. 우호적이고 관심이 많았는데 창출은 못했대. 그럼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맥락이 뭐가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거예요? 왜? 라는 게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왜?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살짝 읽어봤더니 이들에게는 비종교적인 이념이 삶을 지배하는 경향이 훨씬 우세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유를 봤을 때, 이거 여기랑 뭔가 다르네. 여기선 우호적이고 관심이 많았다 넣고, 여기서는 비종교적인 이념들이 삶을 지배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따라서 뭔가 디귿이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지. 그런데 얘는 틀릴 리가 없잖아요. 디귿이 틀렸겠죠. 따라서 이 디귿을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우호적이지도 관심이 많지도 않았다. 그렇죠. 비종교적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구나.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발췌독을 해서 푸는 방식을 보여드렸는데요. 발췌독을 했다고 해서 사실 다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발췌독을 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맥락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사실 여기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죠.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췌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빨리 찾아야 돼. 이게 가장 머릿속에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발췌독을 하더라도 이 태도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6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18번, 특히 이제 17번도 그렇고 18번도 그렇고 요거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맞히시면 좋겠지만 처음에 맞히지 못하시더라도 이게 다시 한번 차근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한 문제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19번, 20번 사실 여기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이제 계속 풀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 두 문제에 판단을 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특히 19번이랑 20번 요 두 가지 우리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그러니까 확인,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희 논리논증 특강 할 때 여기 3개년 다 풀어드렸었잖아요. 그거 반드시 기억해서 사실은 스스로 다시 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논리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20번 문제에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자, 21번 문제. 21번 문제에 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내용이 우리가 헷갈리지는 않아요. 헷갈리지는 않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잠깐, 뭐지? 이런 게 주춤주춤 되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1단락은 빠르게 읽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단락인데 보시면 다음 명제들을 여지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인다. 첫째, 주관적이면 우연이다. 둘째, 우연이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밑에다가 메모해서 기호로 메모를 해서 푸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시간 절약의 차원에서나 아니면 이제 우리의 공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얼마나 빠르게 판단이 이루어지는가 실력의 차원에서나 사실은 요거는 이제 기호로나 메모로 정리하지 않고 밑줄을 쳐가면서 이어서 나가시면 더 좋겠어요. 느낌이 온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다? 그렇죠. 꼬리물기로 이어지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하시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다시 주관적이면 우연이고요. 우연이면 보편적이지 않고요. 보편적이지 않으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그러죠. 여기서 하나의 명제를 추가하기만 하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규범은 도덕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꼬리물기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기억을 봤더니 주관적 판단, 이거는 지금 새로운 정보가 나왔네요. 왜 꼬리물기가 안 되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관적 판단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거는 뭐냐? 출발점. 이 지문의 목적을 잊어서 그래요. 자, 출발점, 이 지문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여기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규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규범.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그러면 이 기억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꼬리물기 있잖아. 즉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규범이 아니야. 이 꼬리를 연결하는 것이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쵸? A면 B고 B면은 C야. 그러면 A는 C다가 되니까.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덕규범이 아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한 선지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21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마 7급 필셋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걸 풀어야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꼬리물기의 형태로 이어지는 점이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시고 기호나 메모가 아닌 밑줄만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보시고 마지막 출발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21번 문제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22번, 23번, 24번, 그리고 이제 25번까지는 여기서 그냥 쭉 풀어나가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4번 문제, 요 문제 꼭 중요하게 보시고 23번 문제도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 이제 민경채 풀이는 이제 핵심 문제 풀이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나의 태도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했었고 기억 정리 넘김 중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였었는가? 나는 언제 발췌독을 시도할 때 효과가 좋고 나는 어떤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정리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